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의 최민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양평군의 대표적인 명소인 바로 용문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용문산에는 천년 묵은 은행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양평에 있는 용문사를 상세히 소개해 주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전진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일단 저희가 이 양평군에 오게 됐는데 양평군이 어떤 곳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878제곱킬로미터로서 경기도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이고 그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5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은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 맑은 곳으로 천혜의 자원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양평군 하면은 또 이제 자연 명소가 가장 예. 큰 특징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이 용문산은 어떤 곳인가요? 예, 용문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용문산은 그 높이가 1157m입니다. 또 그 위치로 보면은 서울에서 약 한 45km 떨어진 아주 서울 인근에 있는 산이고요. 그 영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용문산에는 용문사와 산하사, 그다음에 상원사 등 고절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평군에서 용문사와 관련한 이런 문화 정책들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예, 제가 예. 들었거든요. 예. 그런 문화 정책들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양평군에서는 1971년에 이 용문산 일대를 용문산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넘은 은행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곳에는 그 보물이 또 있습니다. 그 전국 사지 탑에 대한 보물 관리라든가 또 여기 산에 대한 등산로 관리라든가 또는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많은 지원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템플스테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용문사를 방문하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용문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45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이곳에 오셔서 등산도 하시고 우리 양평에서 만들어진 그 천혜의 자원으로 만들어진 음식도 드시면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진선 의장님께서 이곳 용문사에 대해서 그리고 용문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용문사 해설사님을 모시고 용문사의 그런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용문사를 대표하는 해설사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아까 그 입구에서 조금 걸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운동 기념비가 또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상세한 설명해 주실 해설사님 모셔봤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양평군 문화관광 해설사 박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제국 시절 의병 활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곳 용문사가 의병들의 근원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기념비들의 역사와 또 그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19세기 후반에 외세의 침입 위기 속에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논리로 위정척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양평의 화서 이항로 선생님입니다. 화서 선생은 위정척사 사상을 애국우국의 민족주의 사상으로 발전시켰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의병활동 등으로 실천화되고 행동화되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 등으로 화사학파인 이춘영, 안승우 선생님들이 의병 창의를 최초로 양동에서
창의하셨고 제천, 충주 등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대한제국 군인의 해산 때에는 권득수, 조인환 의병장들이 용문산을 근거지로 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보셨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재현된 의병 사진이 바로 이 용문산 자락에서 영국의 맥킨지 기자가 촬영한 것입니다. 일제 탄압으로 의병 활동은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지는데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조국 광복의 초석이 됩니다. 양평이 항일 운동의 발원지임을 알리고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화서학파와 용문산 일대를 근거지로 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신 구국지사들의 넋을 그리고 그 거룩한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 용문산에 이런 기념비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용문사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더 깊숙이 들어와 봤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장은숙 해설사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아주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용문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용문사는 913년 신덕왕 2년 대경대사가 창건했다고 하고 일설에는 경순왕이 친히 행차하여 창시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태조 4년에 조한스님이 중창하였고 세종 29년에 수양대군은 모우 서운왕후 심씨를 위해서 불상 2구와 보살상 8구를 봉안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세조 3년에 왕명의 중수에 따라 왕실의 원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기간에 전소되었고 1958년도에 재건을 시작으로 1970년부터 80년대 본격적으로 사찰 중건이 중수되는 추진하면서 지금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있고 성부문화재인 관운전에 봉안된 금동 관운보살 자선과 그리고 경내에 건립된 정지국사 부도와 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서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사 하면 용문사를 대표하는 이 은행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1100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는지 관련된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해설사님 그 전설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용문사 은행나무는요 1962년에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된 1100년에서 1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명목입니다. 세종 때는 정삼품이라고 하는 품계를 하사받은 나무이기도 해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세자 마이태자가 나라 잃은 서름으로 금강산을 가던 도중에 심었다고 하고, 그리고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거기에 뿌리가 내려 자라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따르면 고종황제가 승하했을 때도 큰 가지가 부러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윙이 우는 소리가 인근 주민들은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정미의병 때 일본군이 용문사를 비롯해서 상원사, 산하사에 불을 지르고 용문사에 다시 와보니까 다른 건 다 불탔는데 용문사만 살아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군이 그 나무를 자르려고 하자 번개와 소나기가 내리쳐서 자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호국 영몽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이며 생물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서 보호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여행지로 사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문사에서도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용문사의 템플스테이는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OECD가 우수 문화상품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체험 콘텐츠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아름다운 자연,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산사에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산사 프로그램입니다. 네, 용문사 정지국사의 탑과 비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서 보물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보물들의 유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지국사는 고려 말 유명한 승려입니다. 비문에 국사의 생애와 부도와 비를 세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정지국사인 지천대사는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19세에 출가하여 30세인 공민왕 2년 무학대사와 함께 중국 영경에 있는 법운사에서 인도승 지공화상을 배열하고 그 법을 이어받은 나홍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학대사와 나홍선사는 왕사로 활약하지만 자기 수양의 뜻을 둔 지천대사는 공민왕 5년에 귀국하여 여러 명산을 다니며 정진하다가 1395년 천마산 정멸암에서 입작합니다. 답이 후 제자 지수에게 현몽해서 왜 사리를 수습하지 않느냐고 남을 하자 제자들이 그 사리를 얻고자 달려가니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빛났답니다. 태조가 이를 알고 기이하게 여겨 정지국사로 추정합니다. 제자 조한이 용문사에 부도를 세우고 사리를 안치합니다. 1398년 비를 세워 공덕을 기리고자 임금께 아뢰니 태조는 권근에게 명해서 비명을 짓고 비를 건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지국사 부도는 고려 말 조선 전기에 건립된 석조 부도 가운데 건탑 기록이 정확하며 전통적인 팔각 당역 양식을 따르고 있는 유일한 석조 부도라는 점에서 다른 석조 부도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단부는 새롭고 과도기적인 양식을 채용하고 있어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석조 부도의 양식적 흐름을 보여주는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물제 531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즈넉하고 웅장한 매력을 지닌 사찰 용문사에서 함께했습니다. 자연의 멋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설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문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나들이의 심동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